전쟁보다는 평화를 지향할 수 있는 지도자. 남쪽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김대중입니다. 세계 역사상 미국한테 가장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대들고 있는 나라가 바로 북한이죠. 70년이 넘었으니까요. 세계 역사상 이런 관계 없습니다. 두 나라가 적대 관계를 70년 이상 유지한 나라 없어요. 제가 공부하는 국제관계학에는 아주 유명한 진부할 정도로 널리 퍼진 말이 있습니다. 국제관계에서는 어제의 적이 오늘 친구가 되고 오늘의 친구가 내일은 적이 된다. 영원한 것은 국가 이익밖에 없다 그랬어요. 근데 북한과 미국은 어제 오늘이 아니라 그냥 계속 70년 동안 변함없이 적대 관계를 지키고 있어요. 선생님들 어리실 때 또는 얼마 전까지 북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하셨죠?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법정 증언에서도요. 우리가 북한을 욕할 때 다른 말 다 써도 된다. 거지 새끼들, 깡패 새끼들 다 해도 되는데 괴뢰라는 말큼은 안 된다. 괴뢰라는 말은 남 앞잡이, 허수아비, 자주성이 없는 그런 걸 뜻합니다. 북한처럼 자주성 강한 나라 있어요? 없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소련한테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종속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북한을 절대 괴뢰 국가라고는 해서는 안 된다. 우리 남한이 괴뢰 국가지. 이거 국가보안법 위반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국가보안법 위반 걸린 사람들 열 몇 명을 위해서 판검사들을 상대로 싸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과물이 이재봉의 법정 증언이죠. 우리 남한은 얼마나 미국의 종속적이냐 하면은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 말을 들었어요. 남한은 51번째 미국의 주와 같은 나라라고. 51st state of the United States. 그게 한국 아니에요. 전쟁보다는 평화를 지향할 수 있는 지도자. 남쪽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김대중입니다. 여러분, 김대중이 만난 미국 지도자가 누굽니까? 클린턴과 부시입니다. 클린턴, 김영삼과 클린턴이 있을 때 클린턴은 엄청나게 호전적이었어요. 북한 없애겠다고 했습니다. 휴전선을 방문해가지고 김영삼 정부 때 그리고 그 전에 94년 북한 폭격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박하식 선생이 카터를 미국으로 보낸 겁니다. 박하식 선생이 그 중재한 거 아시죠? 네. 나중에 클린턴 미국 가도록 중재하셨고. 그래가지고 전쟁 위기 해소했잖아요. 만약에 카터가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때 전쟁이 일어났을 거예요. 94년도에. 그리고 휴전선을 방문해가지고 제가 그 말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여기 미국이니까 제가 영어 한마디 해보겠습니다. 발음은 좋지 않지만 입이 삐뚤어져가지고. If the North Korean communists continue to develop nuclear weapons, it would be the end of their country.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핵무기 개발을 지속한다면은 그것은 국가의 종말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얼마나 끔찍해요. 지금 미국 안보 전략에서 말하는 윤석열이 말하는 정권의 종말이 아니라 국가의 종말을 이야기했어요. 그러한 클린턴을 김대중이 설득한 겁니다. 평화를 설득한 거예요. 그래서 클린턴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카카 좋습니다. 카카가 운전대 잡으십시오. 제가
초수석으로 가겠습니다. 그 유명한 말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클린턴 때 북미 외교 정상화로 나갈 뻔했습니다. 막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부족했죠. 2000년 대선에서 고가 아쉽게 치고 아들 부시가 당선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김대중이나 클린턴이나 가장 아쉬워한 부분이 두 사람이 한 반년 정도만 더 했어도 북미 국교 정상화 이루어졌을 텐데, 또는 아들 부시가 아니라 고어가 당선됐더라도 됐을 텐데, 뭐 역사에서 참 만약 부질없는 이야기입니다만, 그리고 이제 부시가 등장했어요. 아들 부시가. 그래도 험악해졌어요. 김대중이 왔는데 둘이 합의해놓고 바로 이제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This Man 이게 나온 거예요. 김대중이 얼마나 발버둥 친 줄 아세요? 부시가 이거 뒤집으니까 부시 아버지 부시 대통령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제발 아들 좀 설득해달라. 북한과 전쟁하지 않도록. 클린턴한테 전화하고, 그리고 미국의 여론을 주도할 수 있는 의회, 그 다음에 think tank 이런 데 가가지고 강연하고 인터뷰하고 그러고 한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자기 최선을 다한 거죠. 그래서 다음에 부시를 청와대로 불렀습니다. 정상회담 약속된 시간이 30분이었어요. 1시간 30분으로 끄는 바람에 다음 게 다 취소돼 버렸어요. 1시간 30분 동안 뭐 했느냐? 청와대에서 부시를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얼마나 치밀하게 한 줄 아세요? 부시가 감리교도라는 걸 알고, 김대중은 천주교도거든요. 종교 얘기를 했어요. 부시한테. 무슨 종교 믿으십니까? 나 감리교도다. 감리교에 대해서 제가 좀 공부했는데 하면서 감리교의 역사를 쫙 얘기한 거예요. 부시가 깜짝 놀란 겁니다. 지도 모르는데 감리교도인 자신이 모르는 감리교 역사를 천주교도 김대중이 막 설명한단 말이에요. 야, 뭐 이런 사람이 있어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김대중 표현대로 하면 젖 먹던 힘을 발휘해가지고 부시한테 북한하고 관계 개선하자고 오케이를 받아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 도라산 전망대 거기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부시가 연설합니다. 바로 이 경의선 끊어진 철로가 연결되기 바란다. 그래서 남북 사람들이 오고 가게 되길 기대한다. 우리 미국은 북한 침공할 의사가 없다. 이거 밝힌 거 아니에요. 김대중이 그렇게 설득한 거예요. 그렇게 호전적인, 그러니까 호전적인 클린턴을 바꿔놓고 전쟁광 아들 부시를 바꿔놓은 거 아니에요. 그래 놓고 나서 정세현 장관, 그 당시 통일부 장관이었죠. 저희 원광대 총장을 했기 때문에 저하고 가까이 지냈습니다. 그 사람이 직접 저한테 들려준 얘기예요. 정 장관, 내가 부시 젖먹던 힘 발휘해가지고 남북관계 방해하지 않도록 해놨으니까 정 장관 알아서 소신껏 남북관계 진전시키시오. 정세현 때 북한에 퍼주기 가장 많이 했습니다. 그때 남북관계가 얼마나 잘 돌아갔어요. 미국에서 클린턴 같은 또는 카터 같은 그러한 지도자 다시 뽑을 수 없을까요? 그건 이제 저보다도 선생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우선 대통령으로 가기 전에 미국 의회에서 종전선언을 지지한다는 의원들이 몇 명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바로 하실 수 있는 일이 하원 의원 선거든 상원 의원 선거든 일단 여러분 지역구에서부터 그러한 의원들이 종전선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런 사람을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우리 동포들이 모여가지고 투표력을 통해서 그러한 의원, 나가서는 그러한 대통령을 뽑을 수 있도록 한다면은 한반도 평화 크게 진전될 수 있지 않겠느냐. 결정자는 대통령이잖아요. 양쪽에서.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어떠한 대통령을 뽑을 것인가. 세상에 어떻게 윤석열 같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에서 우리가 어떠한 지도자를 뽑느냐에 따라서 전쟁 불바다에 떨어질 것인가, 둘이 서로 사는 그러한 평화로 나아갈 것인가 달려있지 않겠어요? 미국에서는 선생님들께서, 한국에서는 제가 같이 힘써 보시죠. 고맙습니다.